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과 윤리, 이번 시간에는 삶과 죽음의 윤리, 그 중에서도 이제 사례 중심으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 인공 임신 중절입니다. 우리 흔히 이제 낙태라고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어떤 관점이었는지 잠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 임신 중절을 찬성하는 입장은 여자의 편에 서 있었죠. 그래서 여자의 선택권을 이렇게 중시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론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태아의 생명권을 중시하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찬성론자들은 흔히 선택 옹호주의자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고, 그러한 선택 옹호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근거로는 소유권, 그리고 자율권, 정당방위권,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소유권, 우리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예, 그렇죠. 여성은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이 있듯이 태아 역시 여성 몸의 일부라는 그런 논거였고요. 그 다음에 자율권은 뭐였죠? 예,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인공 임신 중절 역시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논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 방어, 정당 방위의 어떤 권리를 주장했던 것이 정당 방위권이었죠. 자, 그러면 반대론자들이 얘기했던, 생명 옹호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그 근거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존엄성. 인간이 존엄하듯이 태아 역시 인간으로 간주해서 존엄한 존재이다 라는 측면에서 존엄성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잘못이 없는 인간은 해쳐서는 안 된다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태아 역시 잘못이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무고한 인간에 해당된다. 그래서 무고한 인간의 어떤 신성 불가침의 논거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웠던 내용이 잠재성이었죠. 태아가 앞으로 인간으로 발달할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잠재성 논거를 들어서 반대론자들은 인공 임신 중절을 이렇게 반대를 했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그 이제 수능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었죠. 뭐였죠? 예, 그렇습니다.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는 태아가 생명체임은 다 인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생명체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 이 점은 다 똑같습니다. 자, 하지만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이 조금 차이를 보였던 점이 있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살펴볼 때 찬성론자의 관점에서는 일단 태아는 완전한 인격체는 아니다. 반면에 반대론자는 표현상 잠재적 인간이라는 어떤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 선지 강조했었죠. 합리적이고 자의적인 존재. 찬성론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자의적인 존재가 아닐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반대론자의 관점에서도 합리적이고 자의적인 존재가 될 잠재성은 가지고나 있으나 현재에서는 합리적이고 자의적인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선지를 읽을 때 이 부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더 얘기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찬성론자의 관점에서는, 인공임신 중절을 찬성하는 관점에서는 태아와 임산부의 권리를 동등하게 봅니까? 동등하게 보지 않습니까? 예, 동등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주로 수능에 나온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사, 안락사였죠. 자, 우리 친구들이 학습 과제로 제출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심폐사하고 내사를 조금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어떤 죽음의 기준은 심장의 역할이 정지되고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폐사가 지금까지의 죽음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내사 문제가 이렇게 부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사라는 것은 뇌의 역할이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사에 빠지게 되면 이제 죽음의 가정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내사를 반대하는 입장과 내사를 찬성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이 찬성과 반대 역시 각각의 논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선 내사를 찬성했던 쪽은 뭐였죠? 자, 내사에 빠지게 되면은 병원에 입원해서 의료 자원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내사를 찬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러한 고통과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또 국가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효율성이 뭐 된다? 증대된다라는 겁니다. 자, 내사라는 사람들, 내사에 빠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의료 자원을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의료 자원이 더 긴급한 상황에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사자에 사용되기 때문에 효율성의 관점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장기 이식의 관점에서 또 보게 되면은 어떠합니까? 그렇죠. 장기 이식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내사 찬성자의 입장에서는 증가한다는 것을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사 반대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어떤 오류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뇌사 판정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의료 사고로 인해서 아까운 한 생명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내사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좀 엄격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경제적인 가치, 뭐 효율성의 관점 이런 쪽으로 가버리게 되게 되면은 이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악용될 가능성은 결국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내사를 반대했다.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안락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락사는 두 방향에서 구분이 되었습니다. 동의에 의한 구분 그리고 이제 안락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방법에 의한 구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죠. 이 학습 과정에 대해 가지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은 사용되었던 개념, 자발적, 그리고 반자발적, 비자발적, 그리고 적극적, 소극적이라는 이러한 개념들을 잘 정립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나가다 보면은 요거와 관련된 개념들을 다시 한번 더 언급이 될 건데요. 요래서 정리를 한번 해놓게 되면은 나중에 학습하는데 조금 용이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 다시 한번 더 짚어보게 되면은 자발적, 반자발적, 비자발적이라는 것은 환자 동의에 의한 구분이라고 했는데 자발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환자가 동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반자발적은 여기서 말하는 반이 뭐죠? 그렇죠.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 환자가 반대하는 경우죠. 그럼 환자가 반대하는 경우에 안락사를 진행을 한다? 이거는 뭐죠? 예, 살인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자발적 안락사는 뭐죠? 환자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죠.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뇌사에 빠진 상태, 혹은 이제 식물인간 이런 상황이 비자발적인 안락사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락사 방법에 의한 구분에서 보게 되면 적극적 안락사는 뭐라고 했죠? 약물을 투여하는 거라고 했죠. 약물을 투여해서 안락사를 지키는 방법이고, 이 방법은 그래도 그 우리가 생각할 때 허용이 잘 안 됩니다. 허용이 잘 안 됩니다. 허용하기보다는 반대하는 입장이 당연히 많겠죠. 자, 소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는 기존에 해왔던 치료를 중단하는 겁니다. 즉 호흡기를 제거를 한다라는 거죠.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과제로서 존엄사와 한번 비교를 해봐라 이런 내용을 던졌었습니다. 자, 존엄사와 안락사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안락사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고통받는 사람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존엄사라는 것은요, 소극적 안락사의 형태는 띠지만 그것이 고통받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한 가치, 이 부분에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한번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가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 내용들 잘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내사와 심폐사에 대한 논쟁은 무엇의 이식의 문제,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내사를 인정하게 되면은 무엇의 이식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자, 이식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눈치가 이제 있는 친구들은 바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장기 이식, 장기 이식이라고 이렇게 답을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장기 이식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뭐 국가 경제적 그러니까 효율성이 증대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가 원하는 상황에서 시행되는, 이건 너무 쉬운 것 같네요. 안락사입니다. 자, 그리고 환자가 원하지 않을 때 시행하는 안락사. 원하지 않는다, 반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자발적 안락사고요. 환자의 의지를 알 수 없는데도 시행하는 안락사를 뭐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비자발적 안락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낙태를 바라보는 입장으로는 여성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뭐랬죠? 선택 옹호주의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태아의 생명을 중시하는 뭐죠? 생명 옹호주의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태아의 무엇을 중시한다고 했죠? 예, 태아의 생명 혹은 잠재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낙태를 반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네요. 낙태를 뭐 하는 사람들은 태아가 지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죠. 자,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가로 안의 내용들을 적을 수 있는 거였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통해서 학습 내용을 정리를 했으면 싶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